안녕하세요. 대바의 서재입니다. 새해 첫 일주일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2022년은 여러분이 마음먹은 대로 바라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걸 확인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운동 계획, 다이어트 계획 모두 세우셨을 거예요.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로 소중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해만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평생에 걸쳐 우리 몸을 건강하고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는 생활 방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음식은 몸을 바꾸고 영혼까지 바꾼다고 말하는 하비 다이아몬드의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입니다. 이 책은요, 뉴욕타임스 40주 연속 최장기 베스트셀러 1위와 전 세계 1200만 부 이상 판매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쇼, 레디 킹 라이프, 굿모닝 아메리카 등 수많은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전 세계인의 건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는 캘리포니아 의학원에서 영양학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1945년생인 그는 비만에 시달리던 젊은 시절에 25kg을 감량한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살이 찐 적이 없고 병에 걸린 적도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공적으로 감량하고 건강을 되찾기 전까지 어릴 때부터 병을 달고 살았던 그의 몸은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게다가 베트남전에 공군으로 참전했다가 고엽제 후유증으로 죽음 직전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병을 고치고 체중을 감량할 수 있었던 것은 자연위생학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자연위생학이 뭘까요? 하비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몸은 언제나 독성이 있는 노폐물을 지속적으로 세척해냄으로써 건강을 얻는다. 이것은 음식이 사람의 수명과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원리다. 이것은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인생으로 살게 하는데 초점을 둔다. 몸이라는 것은 문제가 닥쳤을 때 스스로 알아서 정화하고 스스로 치유하며 스스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이 자연위생학의 기본 원리라고 합니다. 따라서 자연의 법칙에 따르기만 하면 인간은 살이 찌지도 않고 병에 걸리지도 않는다는 개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비 다이아몬드의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옮기니 강신원, 펴낸 곳은 사이먼 북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의사는 식이요법, 안정, 명랑이라는 의사다. 조나단 스위프트. 당신은 살을 빼고 싶은가? 그리고 평생 날씬한 채로 살고 싶은가? 그리고 먹는 즐거움을 모두 누리면서 그것을 성취하고 싶은가? 사람들은 참담한 다이어트가 끝나고 나면 무엇을 먹을 것인지를 생각한다. 먹을 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가 있을까? 자신을 배고프게 만드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 이것은 나중에 폭식을 조장하여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 배고픔과 폭식은 악순환이 된다. 그러나 이것은 다이어트가 가지는 많은 문제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또 하나의 문제는 다이어트가 일시적이라는 것이다. 당연히 그 결과도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시중에서 유행하는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우리의 몸은 새로운 음식과 약물에 적응하면서 혼란에 빠진다. 그 자연스럽지 않은 음식과 약물을 먹는 시간이 끝나면 몸은 옛날 방식에 다시 적응해야 한다.
이것은 마치 고무줄을 반복적으로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과 같다. 결국 그것은 끊어질 것이다. 만약 당신이 다이어트로 자신의 몸을 이리저리 흔들어 놓으면 당신의 몸도 바람이 빠진 풍선처럼 축 늘어지고 생기를 잃을 것이다. 어떤 인기 있는 다이어트는 대부분 단백질을 먹고 탄수화물을 아주 조금만 먹어야 한다고 말한다. 또 다른 다이어트는 대부분 탄수화물을 먹고 단백질을 아주 조금만 섭취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둘 모두가 옳을 수 있을까? 또 다른 다이어트는 먹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먹은 다음에 사과와 포도로 먹은 것을 씻어내라고 말한다. 모든 것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은 진짜 음식을 약품이나 분말가루 영양제로 대체하라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상식적 정보이다. 상식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진실이라고 표현해도 좋다. 다이어트를 중단하고 영구적인 것을 찾아보자. 영구적인 것, 바로 진실을 찾아보자는 말이다. 나는 마침내 그렇게 했다. 3년간 미친 듯이 다이어트를 쫓아다닌 후 나는 그 답을 찾았다. 나는 어릴 적부터 뚱뚱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20대 초에 공군을 제대하고 나서 비만과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인생의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활기차야 할 시절에 나는 평균치를 25kg이나 웃도는 비만이었다. 바로 그 시절 나의 아버지가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다. 젊은 시절에 아버지는 90kg이 넘었지만 튼튼하고 건장한 권투선수이자 부두 노동자였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체중이 늘어난 아버지는 비만, 고혈압, 당뇨, 심장병까지 그야말로 종합병원이 되어버리셨다. 아버지는 빈번하게 감기, 두통, 복통을 겪었다. 늘 기력이 없다고 호소했었다. 나도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운동도 잘 하지 않았고 동네 사람이나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않았다. 아니, 어울릴 수가 없었다. 해변에서 셔츠를 벗는 것은 언제나 부끄러운 일이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나면 먹는 것 이외에 다른 데 쓸 에너지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나는 내 자신이 불쌍하다고 느꼈을 뿐 아니라 사실 겁도 났다. 이 두려움이 내 전환점이 되었다. 젊어서 죽는다는 두려움과 뚱보라고 불리지 않으려는 욕망이 합쳐졌다. 비만에서 영원히 해방시켜준다고 약속하는 세상의 다이어트에 몸을 던졌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이어트를 실천했다. 수많은 좌절과 실망을 거듭한 끝에 다이어트에 대한 나의 관점이 완전히 빗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 몸이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활동 세부 사항을 책으로 쓴다면 백과사전의 양보다 더 많을 것이다. 우리 몸은 하루 24시간 동안 1천조 가지의 일을 수행한다. 100만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1조도 아니다. 1천조다. 그리고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밀하고 완벽하게 신진대사와 생존을 위한 생명유지의 과정을 수행한다. 그렇다면 생각해보자. 이렇게 정교한 우리의 몸에 체중 조절 장치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몸의 체중 조절 장치는 태어나면서 갖춰진 것이다. 화분의 화초가 방의 어느 위치에 놓여 있더라도 햇빛을 따라 움직이듯이 우리의 몸도 항상성을 가지고 언제나 완벽하기 위해 노력한다. 따라서 우리의 몸은
스스로 체중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 즉 진실인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법칙들을 위반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연의 법칙을 가장 위반하고 배신하는 것은 어느 때일까? 그렇다. 바로 매일매일의 식사 시간이다. 당신이 비만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당신의 몸에 집어넣는 음식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비만과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이 매일 먹은 음식 때문이라는 결과들은 이미 상식이 되어버렸다. 데이빗 로벤 박사는 자신의 베스트셀러 영양학에 관해 당신이 항상 알고 싶어 했던 모든 것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환자에게 약물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지니는 것이 있다. 바로 음식이다. 환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가 아니라 엉뚱한 것을 먹기 때문에 질병에 걸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미국인들에게 가장 큰 위협은 끔찍스러운 핵무기가 아니다. 그것은 오늘 저녁 당신의 밥상 위에 놓여 있는 그것들이다. 간단히 말해서 모든 질병의 원인이 음식이라는 말이다. 우리 인간이 음식을 바꿈으로써 암과 심장병과 고혈압과 당뇨를 고칠 수 있다는 말이다. 몸은 조직의 생성과 해체를 통해 균형을 이루도록 매우 정밀하게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 균형이 깨지는 것이 바로 신진대사 불균형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다. 몸에 독소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면 평생 날씬한 몸매를 유지할 수 있다. 몸의 과잉 독소가 비만의 근본 원인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거의 모든 음식을 튀기거나 찌거나 볶거나 삶거나 끓이거나 굽거나 한다. 자연 상태의 몸은 이 변형된 많은 음식을 처리하는데 익숙하지 않다. 당연히 불완전하게 소화된 부산물이 몸에 수많은 찌꺼기를 만들어낸다. 이 찌꺼기는 독성이 있다. 이 독성 노폐물이 제거되는 것보다 생성되는 것이 더 많으면 어떻게 될까? 그 초과분은 당연히 쌓이고 쌓인다. 바로 그것이 비만으로 이어진다. 나는 아주 상식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독소는 산성이다. 몸에 산성이 쌓이면 몸은 그것을 중화시키기 위해 수분을 흡수하게 되고 그러면 체중은 더 많이 늘어나게 된다. 몸이 산성화되면 물을 자꾸 찾게 되고 이 수분을 통해 몸이 불어나는 것이다. 매일 몸에서 제거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독성 노폐물이 만들어지면 그 나머지는 어딘가에 저장되어야 한다. 항상 자신을 보호하고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려고 꾀하는 몸은 이 노폐물을 뇌나 심장 등 생명의 중요한 계통 주변에 쌓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곳에 쌓아놓는다는 것은 죽음으로 가는 급행열차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지방 조직이나 근육처럼 안전한 장소에 저장된다. 허벅지, 엉덩이, 허리둘레, 팔뚝, 턱 밑이 그 장소들인데 이 모두가 우리가 살이 제일 붉어져 나왔다고 한탄하는 곳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절대 비만을 해결할 수 없다. 이 축적된 독성 노폐물을 제거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된다. 온몸이 발버둥을 쳐야 한다는 말이다. 당연히 우리의 몸은 불쾌감과 무기력감으로 소진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비밀에 쌓인 것이 아니라 단순한 생리적 현상이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주 단순한 원리이자 진리인 것이다.
몸은 24시간 순환 리듬에 따라 움직인다. 우리는 하루 단위로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의 일부를 흡수하고 사용하며 사용하지 않은 것은 제거한다. 즉, 인체는 8시간 주기로 섭취, 동화, 배출이 이루어진다.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먹고 소화시키는 섭취 주기이고,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몸속에서 흡수, 사용되는 동화 주기,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는 노폐물과 찌꺼기를 제거하는 배출 주기다. 자는 동안 우리는 특별히 눈에 띄게 하는 일이 없다. 그것은 낮 동안 섭취한 것을 동화시키기 때문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의 입에서는 냄새가 나며 혀에 막이 씌워지기도 한다. 그것은 우리의 몸이 사용되지 않은 것, 즉 노폐물을 제거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밤늦게 먹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위에서 본 적이 있는가? 다음날 아침 기분이 어땠는지 기억해보자. 깨어났을 때 개운하지 않고 약에 취한 듯한 느낌이 그것이다. 밤늦게 먹은 음식이 위를 떠난 이후에 진행되는 동화 주기를 방해했기 때문이다. 생리적으로 우리의 몸은 저녁 일찍 먹기를 원한다. 규칙적인 8시간 주기는 이제 혼란을 겪게 되었다. 인체의 자연적 작용이 뒤틀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약에 취한 듯한 기분이 든 것이다. 이와 똑같이 만일 당신이 아침 식사를 먹지 않았다면 아마 점심시간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몸은 배출하는 데 신경을 썼기 때문에 먹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점심시간 이후까지도 식사를 하지 않았다면 몸에서 반응이 왔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몸은 섭취 주기에 들어서서 음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법칙은 당신이 자연적 인체 주기의 바탕을 둔 생활 양식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지금 툭 튀어나온 뱃살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은 배출 주기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한다. 배출 주기에 장애물이 생긴다면 날씬한 몸매를 성공적으로 만들 수 없다. 미국인의 3분의 2가 비만인 이유는 우리의 전통적인 식습관에서 가장 중요한 배출 주기를 지속적으로 방해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음식을 섭취해왔고 그 음식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이용해왔다. 그러나 우리는 배출해야 할 쓸모없는 각종 독성 노폐물을 배출하지 못했다. 바로 이것이 핵심이다. 많은 서구인들은 든든한 아침 식사, 풍성한 점심, 저녁 식사를 즐기며 산다. 똑똑한 당신은 이 말을 이해했을 것이다. 노폐물을 제거하는 배출 주기가 아무런 방해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을 것이다. 강물의 아래쪽을 청소하는 시스템이 잘 작동되기만 하면 강물은 항상 유유히 흐를 수 있는 이치와 비슷하지 않은가? 자, 어떻게 하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신진대사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 간단히 말해서 당신은 배부르게 먹으면서도 몸무게와 허리 치수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것이다. 아주 간단하고도 쉬운 방법들이 있다. 원래 진리는 단순한 법이다. 1980년대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와 위클리 월드 뉴스는 우연칭이라는 중국 남자에 관한 기사를 실었다. 그는 142세로 자전거 타고 있는 사진이 실려 있었다. 식사에 관한 질문을 하자 그는 답했다. 나는 옥수수, 밥, 고구마, 그리고 다른 과일과 야채를 먹습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증거다. 물론
생활의 다른 요인들도 살이 찌게 하는 요인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요인들을 합한 것도 음식만큼 몸무게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아침에 눈을 뜨면 당신은 큰 잔에 채운 신선한 과일 주스를 마실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하루를 신선한 주스로 시작하라는 것뿐이다. 원한다면 그 주스에 덧붙여 신선한 과일 샐러드 혹은 그냥 신선한 과일을 더 먹을 수도 있다. 좋아하는 과일은 어떤 것이든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통조림에 들어있는 과일은 절대 안 된다. 살아있는 과일이라면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배불리 먹어도 좋다. 아침 일찍 약간의 주스와 사과 반토막을 먹었다면 아마 10시경에는 다시 허기를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한두 개의 오렌지, 참외, 신선한 복숭아, 체리, 포도 등 계절에 맞는 신선한 과일을 더 먹을 수 있다. 수분이 많은 과일을 먹었는데 여전히 허기를 느낀다면 한두 개의 바나나를 더 먹을 수 있다.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허기를 느낄 때마다 과일을 먹는 것이다. 점심에는 신선한 채소로 샐러드를 만들어 먹을 수 있다. 다양한 샐러드 드레싱을 즐길 수도 있다. 원한다면 샐러드에 통밀로 만든 식빵을 구워서 따뜻한 스프와 같이 먹을 수도 있다. 아보카도, 토마토, 오이, 상추, 새싹나무를 함께 넣어 샌드위치를 먹을 수 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커다란 야채 주스 칵테일을 만들어도 좋다. 버터를 살짝만 바른 고구마, 밥, 혹은 구운 감자나 야채 또는 샐러드와 함께 먹을 수 있다. 고기, 닭고기 혹은 생선을 아주 조금만 넣어 야채나 샐러드와 함께 먹을 수 있다. 그것이 지겹다면 맛있는 스프와 뜨거운 옥수수빵에 버터를 살짝 바르고 양배추 샐러드와 함께 먹을 수도 있다. 선택의 범위가 아주 넓다. 당신은 음식을 언제 어떤 배합으로 먹는가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언제 어떻게라는 요소가 당신이 찾으려고 했던 성공의 열쇠라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수분이 많은 음식을 먹어라.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절대적인 것은 물과 공기와 음식 세 가지다. 우리는 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는 지구에서 살고 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포유류는 70%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제 상식적인 질문을 하나 하겠다. 만약 지구의 70%가 물이고 우리 몸의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다면 최상의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70%가 수분인 음식을 먹어야 하지 않을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마지막 숨을 내쉴 때까지 우리의 몸은 수분을 필요로 한다. 생존을 위해 물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나는 지금 물을 마시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 그거 참 잘 되었군요. 나는 하루에 8잔의 물을 마시고 있어요. 그러나 물을 마신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성공을 결코 가져다 주지 않는다.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은 이 땅에서 자라는 음식을 말한다. 자연적으로 수분 함유량이 아주 높은 두 가지 음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오직 두 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과일과 야채이다. 당신이 먹는 그 밖의 모든 것은 농축된 음식이다. 농축되었다는 말은 가공 처리나 요리를 통해 물이 제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이 원하는 체중 감소를 위해서 과일과 채소만을 먹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몸의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진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말은 과일과 야채가 식사의 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머지 30%는 농축된 음식, 빵, 곡식, 콩류 등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자기도 모르게 몸무게가 늘어날 때마다 여기서 소개하는 몇 가지 독특한 법칙에 따르기만 하면 된다. 시중에 유행하는 다이어트와는 완전히 다르다. 이 법칙을 계속 실천하면 다시는 평생 살이 찌지 않을 것이다. 나는 편법이 아니라 체중 감소에 대한 보편적 진실을 강조하고 싶다. 안전하고도 영구적으로 날씬한 몸매와 투명한 피부를 가지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방식을 실천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 언제고 빠른 시일에 다시 돌아오면 된다. 어떤 순간에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며 또한 바로 훌륭한 결과를 보기 시작하게 될 것이다. 칼로리를 계산하지 않아도 되고 냉장고 문을 잠글 필요도 없다. 이것은 꿈 같은 얘기가 아니다. 내가 바로 그렇게 수십 년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왜 인간에게는 수분이 이토록 중요할까? 수분은 음식에 있는 영양분을 몸의 모든 세포에 전달하는 역할과 독성 노폐물을 제거하는 해독작용을 수행한다. 몸무게를 줄이는 데 있어서 정화나 해독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 입고 있는 옷을 6개월 동안 벗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당신이 6개월 동안 세차하지 않았는데 그동안 비도 내리지 않았다면 어떨까? 차창 밖을 볼 수도 없어서 운전이 불가능할 것이다. 그 정도로 더러워질 것이다. 인간이 정기적으로 씻거나 세척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그렇다. 우리 몸의 내부이다. 우리는 몸의 내부가 세척되지 않는 방식으로 음식을 먹고 산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인의 3분의 2가 비만이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인 넷 중에 3사람이 자연사하지 않고 심장병이나 암에 걸려 사망하는 것이다. 매일 샤워를 하면서도 그보다 훨씬 중요한 몸의 내부는 씻지 않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산다. 유일한 해결책은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먹는 것이다. 물을 마시는 것은 소용이 없다. 이것이 중요하다. 의사들은 하루에 2리터나 3리터의 물을 마시라고 충고한다. 몸에 수분을 공급하고 불순물을 걸러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으로 틀렸다. 왜냐하면 물은 과일과 채소에 있는 수분처럼 효소와 각종 원소들을 몸으로 운반하지 못한다. 우리 몸의 순화 계통의 모든 기능은 이 수분이 정기적으로 공급될 때 가장 쉽게 이루어진다. 실제로 수분 함유량이 많은 음식을 먹을수록 물을 마시고자 하는 욕망은 줄어든다. 달리 말해서 하루에 2리터의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가 먹는 음식에서 필요한 양의 수분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 지금 사과 한 알과 샐러드를 먹어보라. 갈증이 생겨 물을 찾게 될까? 우리 몸을 살리는 과일과 야채를 한 바구니 먹고 나서도 의사의 말대로 2리터의 물을 마실 필요는 전혀 없다. 그랬다간 화장실만 뻔질나게 가게 될 뿐이다.
물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할 것이 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동시에 물을 마신다. 이것은 좋은 습관이 아니다. 왜냐하면 위에는 음식을 분해하는 소화액이 있다. 음식을 먹으면서 물을 마시면 그 물은 소화액을 희석시켜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는 것을 막는다. 이것은 또한 섭취 주기와 동화 주기를 크게 방해하고 엄청난 에너지 손실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배출 주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요약해보자.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속에 있는 독성 노폐물이 씻겨나가고 당연히 몸무게는 줄게 된다. 나는 배출 주기가 체중 감소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몇 번이나 강조했다.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적당량 규칙적으로 먹는 것보다 몸속의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는 실천은 없다. 이것은 당신이 일주일만 실천해보면 바로 증명될 것이다. 내가 말했지 않은가? 눈으로 보는 것이 살아있는 증거라고. 매년 미국에선 수십만 건의 인공혈관 수술이 시행되고 있다. 이 불행한 수십만 명 중에 수분이 많은 음식을 주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이상한 일이지만 우리는 공짜로 얻는 것을 가장 함부로 대한다. 우리는 훌륭한 몸을 공짜로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우리 몸에 거스르는 방식을 그만두고 협력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완벽한 방법은 몸을 막히게 하는 음식을 뚫어내는 음식으로 바꾸는 일이다. 음식을 즐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맛 좋은 음식을 먹되 몸이 원하는 것을 먹으라는 것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수분을 많이 함유한 음식, 즉 과일과 채소 70%, 농축된 음식 30% 비율의 식단 개념을 갖자는 것이다. 과일과 야채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선물로 줄 것이다.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양소들, 즉 생존에 필요한 모든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아미노산, 효소, 탄수화물 등은 과일과 야채에 함유되어 있다. 여러분 중에는 난 비타민과 미네랄 영양제를 먹고 있어요 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말하는 비타민과 미네랄은 약국이 아니라 과수원과 밭에서 가져온 것을 말하는 것이다. 날씬한 몸매로 활력이 넘치고 원기 왕성하게 살아있길 원하면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 살아있는 음식은 수분 함유량이 많은 음식이다. 당신은 자연에 있는 동물 중에 이가 빠져서 틀니를 사용하거나 듣기 위해 보청기를 사용하거나 보기 위해 안경을 쓰거나 심장이 펌프질하도록 심박 조율기를 달거나 콩팥을 위해 투석기를 달고 있는 동물을 본 적이 있는가? 대부분의 야생동물들은 우리 인간에 비해 더없이 건강하고 날씬하고 팔팔하다. 왜 그럴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먹는 음식과 다른 포유류 동물들이 먹는 음식을 비교해 봐야 한다. 다른 포유류 동물들, 즉 자연 속에서 사는 동물들은 수분이 아주 많은 살아있는 음식을 먹는다. 그들은 요리나 가공을 통해 수분이 빠져나간 음식을 먹지 않는다. 고기밖에 먹지 않는 육식동물조차도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먹는다. 사자가 얼룩말을 먹을 때 왜 내장부터 먹을까? 거기에 수분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 육식동물들은 육식동물을 먹지 않는다. 사자는 호랑이를 먹지 않고 곰은 늑대를 먹지 않는다. 육식동물은 식물이나 과일을 먹는 동물을 먹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모든 육식동물이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동물은 식물 왕국에서 난 음식을 직접 섭취하거나 그 음식을 먹은 동물을 먹는다. 사자가 내장부터 먹는 것은 그곳에서 이미 소화된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자는 내장을 다 먹은 다음에 90% 이상이 수분으로 된 피를 마셔버린다.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근육인 살코기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적당량 먹도록 하는 것이다. 때로는 하루의 식사 비율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도 좋다. 전날 수분 함유량이 많지 않은 음식을 먹었다면 다음 날은 수분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많이 먹도록 해야 한다. 반세기 이전에 이 원리를 연구한 사람이 있다. 109세까지 장수한 노만 워커 박사는 그의 책 자연적 체중 조절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모든 식물, 채소, 과일, 견과류, 씨앗류는 자연 상태에서 원자와 분자로 구성된다. 이 원자와 분자 안에는 우리가 효소라고 알고 있는 생명에 없어서는 안 될 원소가 존재한다. 효소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살아있는 세포의 원자와 분자 안에 있는 생명의 원리이다. 인체의 세포 안에 있는 효소는 식물에 있는 것과 똑같다. 그리고 몸에 있는 각각의 원자는 식물의 원자와 일치하는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결과적으로 세포를 다시 만들거나 그 세포를 대체하기 위해 특정 원자가 필요할 때 우리 몸은 우리가 먹은 야채나 과일에서 그것을 얻어낸다. 효소는 섭씨 54도가 넘는 열에서는 모두 죽는다. 섭씨 54도가 넘게 음식을 요리하는 것은 효소에겐 사형 선고이고 남는 것은 죽은 음식뿐이다. 지금 저녁상에 올라있는 음식을 보아라.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이 음식이 나를 정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나를 막히게 할 것인가? 달리 말해서 이 식사가 과일과 채소로 이루어져 있는가? 본인에게 물어보라. 그래서 지금부터 밥상을 앞에 두면 식사의 70%가량이 수분이 많은 음식으로 되어 있나 살펴보라. 무엇이 되었든 가장 중요한 것은 수분이 많은 음식을 정기적으로 먹는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만약 그것을 무시한다면 당신은 절대 비만에서 탈출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내 나이가 얼마인지를 모른다. 성년이 된 이후 나는 더 이상 늙는다는 것을 느낄 수 없었다. 그리고 진실로 말하건대 30세 때보다도 지금 더욱 생명력이 넘치고 열정적임을 느낄 수 있다. 앞으로 다가올 해들이 나의 최고의 해가 되리라는 것을 나는 느끼고 있다. 오늘 나는 진실로 말할 수 있다. 나는 놀라운 건강을 누리고 있으며 내 나이가 얼마인지를 밝히기를 꺼리지 않는다. 나는 나이를 먹지 않는다. 노만 워커 박사. 대바의 한 줄 평. 삶의 방식이 자연의 섭리에 따를 때 소낙비처럼 쏟아지는 무한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